이렇게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햇빛을 향유할 권리입니다. 때문에 법률은 이에 대한 권리를 1조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죠. 하지만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로 도심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조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일조권 분쟁 사건 처리 건수는 2004년 5건, 2005년은 6건, 2015년에 13건, 지난해 25건으로 10여 년 새에 약 5배나 증가했죠. 국내 최대 재건축으로 화제를 모은 한 아파트 단지는 일조권 침해 논란에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이 되기도 했고, 분당의 한 아파트는 집 앞에 엄청난 높이의 빌딩에 들어서며 햇빛을 막았을 뿐 아니라 빌딩에서 반사되는 태양 반사광으로 눈시림 및 불쾌감을 느낀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기 일조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아동복지시설. 옹기종기 식탁에 모여 간식을 먹는 아이들. 주먹밥을 먹는 동안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만 해도 집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죠. 창문을 가로막은 건물로 인해 햇빛이 완전히 차단됐었던 거죠. 건물과의 거리는 채 1m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이제 거의 형광등을 켜놓고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형광등 빛도 좋지 않잖아요. 계속 쬐면은. 근데 어쩔 수 없이 형광등을 켜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어둡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마음이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미 좀 마음이 많이 다치고 이렇게 밝지 않은 면이 많이 있는 아이들인데 조금 더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다운되고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햇빛을 못 보니까 좀 빛에 좀 민감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건물에 막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못했던 거실이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바뀐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반사경에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거울이 햇빛을 반사시켜 집 안으로 전달하죠. 그냥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딱 돌아오니까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뭔가 좀 새로워진 느낌이랄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냥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햇빛 들어오고 나서는 좀 마음이 풀렸다고 해야 되나? 좀 뚫린 기분이었어요. 상쾌하고 무엇보다 밤낮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니까 아침에도 더 자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랬어요. 햇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거의 하고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먹는다거나 이제 간식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옛날에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햇빛이 밝게 비치면서 함께 모여서 먹고 굉장히 이제 즐겁게 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해요. 이 반사경은 지난해 성남시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 거실에 내리쬐는 햇빛 덕에 어두웠던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넣은 햇빛.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죠. 이렇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빛을 잃고 사는 햇살 사각지대의 약자들. 반지하나 쪽방촌의 저소득층을 위해 자연채광장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르웨이 텔레마르크주 북동부의 작은 도시 리우카는 무려 100년 만에 햇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발 1800여 미터의 산에 둘러싸여 초겨울부터 봄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던 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 예술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죠. 산 중턱에 초대형 거울을 설치해 태양빛을 도시 한가운데로 끌어온 겁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컴퓨터로 거울을 조정. 마을 사람들은 태양을 즐길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초로 자연 채광 시스템을 개발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이들. 반사 거울 방식을 이용해 자연 채광 시스템을 완성시켰는데요. 그 비밀은 거울의 위치에 숨겨져 있습니다. 태양과 수직으로 위치한 1차 반사경과 빛을 실내로 직접 전달하는 2차 반사경. 이 두 개의 거울이 마주본 형태로 제작돼 중간 장애물 없이 빛을 바로 반사시키는 원리죠. 그 외국 제품 중에 헬리오스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헬리오스탯이라는 게 이제 광학계 용어인데 햇빛을 받아서 일정한 곳으로 계속 보내주는 그런 광학 장치를 통칭해서 헬리오스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조권 침해라는 거는 앞 건물하고 뒷 건물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 뒷건물의 저층부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헬리오스탯을 설치해 가지고서는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뒤쪽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햇빛을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뒷건물에 헬리오스탯을 설치하고 앞 건물에다가 고정형 반사경을 놓고 반사시켜서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리고 햇빛을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채광 그 환경을 만들어 주게끔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런 헬리오스탯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됐던 예가 있지만 실제로 일조권 침해를 해결하는 그런 장치로서는 활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저희가 제품의 구성 자체를 그러한 일조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조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해는 매시각 위치가 변합니다. 하지만 이때 반사판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원활한 채광이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엔 광 센서를 사용해 움직이는 반사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엔 작동이 어려웠죠.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진은 GPS와 연결된 제어 장치를 개발, 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GPS를 통해서 위성으로부터, 복수의 위성으로부터 현재 이 제품이 설치된 위치, 정보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 협정실을 실시간으로 받게 되죠. 그럼 그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면 이 제품이 설치된 위치를 근거로 한 태양의 현재 위치를 언제나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 빛이 해가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작동이 늘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 시스템은 일정하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서 해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양광 반사경의 효과를 알아볼까요?
가상의 산 아래 지어진 저층 빌라. 고층 건물이 없고 주변이 트여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도 빛이 잘 들어오죠. 하지만 산 중턱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자 상황이 180도 변했습니다. 아파트의 그림자가 빌라 위에 들이우며 햇빛을 완전히 차단한 거죠. 그림자가 아파트 건물 위에까지 쭉 뻗치죠. 그 다음에 11시, 12시 이와 같이 오후 시간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빛이 주택가에 일조 침해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태양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시간에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자연 채광 시스템을 접목하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조권 침해 피해가 심한 가구에 붉은색을 표시하고 반사경을 설치하자 파란 선으로 표시된 햇빛이 붉은 창으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일조권 침해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겐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실제 이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피해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이 층수를 낮추거나 설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전부였지만 지금과 같이 저희가 이 제품을 올려서 근본적인 햇빛을 채광해 줌으로써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은 해줄 수 있다라는 대안으로서의 저희 제품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빛 전달률도 상당합니다. 자연 햇빛과 비교하면 97% 이상 동일한 빛이 반사되죠. 또 햇빛의 파장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전달하고 자외선은 차단시켜 양질의 햇빛을 공급합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지정 신기술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개발에 뛰어든 지 9년 만에 얻은 값진 결과였습니다. 세 가구의 일조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범위의 햇빛을 전달하는 기술. 일조권 침해 해결에 앞장서며 현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맞닥뜨린 이들은 최근 또 다른 기술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그런 사회적 보호계층 분들한테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의외로 설치를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너무 붙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좀 불규칙한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빛이 전달되는 경로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드리고 싶은 대상이지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그 햇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사 방식이 아닌 그 광 케이블을 이용한 전달 방식으로 지금 하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런 독거노인이나 그런 그 사회적 보호 대상이신 분들에 대한 프로젝트 쪽으로 더 우선적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이고 또한 그것도 역시 제품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햇빛을 더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햇빛은 사람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익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받는 것도 중요하죠.